안녕하세요. 고수의 문법 국어 강사 안종민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사동과 피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동, 피동은 음운 변동과 함께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사동, 피동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오늘 굉장히 쉽게 선생님이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합시다. 일단 사동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동은 이 사자가 하여금 사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킨다는 뜻이에요.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동의 반대말은 시키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주동이라 합니다. 영어에서는 사역동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make, 뭐 let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우유를 먹었다. 아이 스스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주동입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자, 누가 그러면 주어라고 하고요. 무엇을 그러면 목적어라고 합니다. 다로 끝나면 서술어인 것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예문을 보면 새로운 주어가 나왔어요. 그죠? 새로운 주어가 나와서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그러면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서술어가 먹였다로 바뀌었어요. 먹었다가 아니고 먹였다로 바뀌었어요. 그럼 먹였다라는 단어는 먹이었다입니다. 먹었다는 먹었다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은 쌤이 보라색으로 표현한다면 이 이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차이로 바로 사동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달라진 문장 성분을 보면 새로운 주어가 나왔고요.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로 바뀌었고요. 목적어는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문에 보면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게 하였다. 이렇게 해도 시킨 거잖아요. 이번의 방법은 게하다라는 단어가 말이 붙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가 붙는 방법과 게하다가 붙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장이 바뀐 건 새로운 주어에다가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고 목적어는 그대로 왔다는 거는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했던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먹였다였죠. 선생님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먹였다라는 방법이 1번입니다. 어디다 쓸까요? 1번은 먹었다가 아니라 먹이었다라고 쓰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먹게 하였다였죠. 먹게 하였다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다시 표시해 보면 이가 붙는 거와 게하가 붙는 것이 있었죠.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 주동문에서는 먹었다였죠. 근데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접사잖아요. 접사. 이 접사가 시킬 때 쓰는 접사인 사동전미사라고 하고요. 7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일이기 우구추인 것이죠. 이일이기 우구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사가 사동사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파생어라는 거는 어근에 접사가 붙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먹였다 그러면 네 글자, 먹이었다 네 글자, 먹였다 그러면 세 글자가 되고요. 먹게 하였다, 먹게 했다 그러면 다섯 글자, 네 글자가 됩니다. 먹게 했다 그러면 네 글자죠. 아무튼 이게 더 길죠, 그죠?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파생적 사동은 통사적 사동보다 짧아서 짧은 사동 또는 단형 사동이라고 합니다. 별명이죠. 짧은 사동, 짧은 사동 또는 단형 사동.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개하다가 붙는 방법을 통사적 사동이라고 해요. 통사는 문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형 사동 또는 긴 사동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먹이었다는 짧은 사동, 먹게 하였다는 긴 사동, 먹였다는 파생적 사동, 먹게 하였다는 통사적 사동. 그래서 개하다가 붙는 거예요. 시키다는 쌤이 좀 삭제할게요. 개하다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입게 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여기 예문에 보면 쌤이 먹다가 있었는데 이번에 입다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쌤 두 가지 예문 한번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쌤이 민지에게 옷을 입혔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쌤이 민지에게 옷을 입게 하였답니다. 좀 전에 했던 파생적 사동, 짧은 사동, 입히였다니까요, 그죠? 그다음에는 통사적 사동, 읍게 하였다, 긴 사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파생적 사동의 경우에 입히였다, 희가 들어갔죠, 그죠? 금방 했던. 그런데 선생님이 민지한테 옷을 티셔츠라고 하면 머리를 구멍에 넣어주고 또 팔을 빼서 넣어주고 민지가 아직 한 살이라서 직접 옷을 못 입으면 선생님이 직접 입혀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쌤이 민지에게 옷을 입혔다를 말을 통해서 지시해서 민지가 이번에는 6살이라고 해봐요.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지야 옷을 입어. 그러면 민지가 스스로 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말로 지시했죠. 이럴 경우에 간접사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인 EX1은 직접사동일 수도 있고요. 간접사동일 수도 있어서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죠. 여러분 중의적인 뭐예요? 중복된 의미. 중복된 의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문인 쌤이 민지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로 지시한 것만 되지 직접 입혀주는 행위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먹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였다가 있고 먹게 하였다가 있었죠. 그러면 먹였다의 경우에는 숟가락을 떠서 입에다가 집어주는 직접도 가능하고요. 또는 빨리 먹어 해서 민지 스스로가 먹는 간접 사동도 가능하겠지만 먹게 할 때는 간접만 되죠. 그래서 이 의미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책을 읽다에 읽혔다와 그러면 통사적 사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읽게 하였다의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눈을 빼서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간접만 됩니다. 요 역시 간접만 되죠.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는 이것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중사동 금지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웃기다가 있고요. 웃게 하다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일이기 우구추에 기가 들어갔고요. 개하가 들어갔으니까 기역, 니은 두 가지 방법 1번, 2번 두 가지 방법이죠. 근데 만약에 웃기게 하다라는 말 쓰면 기, 개하 둘 다 들어갔죠. 근데 이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개그맨 시험을 보는데요. 선생님이
개그맨 지망생이고요. 그다음에 개그 학원에 선생님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개그 학원의 선생님이 개그맨 지망생에게 관객을 웃기게 하였다라고 하면 웃는 것은 관객이고요. 그다음에 웃기는 것은 개그맨 지망생이고요. 그다음에 웃기게 하는 것은 개그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웃기다의 의미로 이 문장을 쓰게 되면 이건 틀린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시키다. 여러분 그 시키다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비유를 하기를 키다리 아저씨의 키높이 깔창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전시키다는 것은 맞는 말이고요. 교육시키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떤 철수라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철수는 키가 좀 짧아요. 키가 작아서 이수근처럼 160cm의 키입니다. 그래서 늘 단신이라고 놀림 당하고 난쟁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슬프죠. 자, 이 친구가 대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미팅을 갔습니다. 미팅 가는데 2대2 미팅이에요. 2대2 미팅이에요. 그래서 친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친구를 같이 데려가는데 누구를 데려가느냐면 민수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민수는 키가 185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늘 자신만만하고 쌤이 좀 과장해서 민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2대2 미팅이니까 여학생이 나오겠죠. 여대생들이 예쁜 여대생이 1명, 자, 2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키가 큰 남자의 호감을 느끼는 것을 상식이라고 보고 우리 한번 해볼게요. 철수는 고민을 했습니다. 민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예쁜 짝을 못 만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서 안 되겠다. 깔창을 신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센치 할까요? 15cm 좀 심합니다. 15cm 깔창을 착용해야지 해서 이렇게 계단을 착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철수 키는 몇이 됩니까? 175입니다. 그래도 민수가 더 크네요. 그러면 결국 175가 된 자신감 뿜뿜한 철수가 이제 미팅에 가면 그래도 뭐 키가 평균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민수보단 작지만.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철수가 열받는 일이 생기기를 민수 이 자식이 키높이 깔짱 10cm를 신고 온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그죠? 그럼 민수 키는 몇이 됩니까? 195가 되죠. 격차가 벌어졌다가 줄어들어갔다가 다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여학생들이 민수를 향해 I love you 민수 해가지고 서로 선호하게 되면 다시 철수는 피눈물이 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시키다를 키높이 깔창, 키다리 아저씨의 키높이 깔창이라고 쌤이 얘기했습니다. 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 시키다에서 어디 있습니까? 시키다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 시키다라는 단어에서 시키다라는 걸 빼면 뭐가 되냐면 X 하다가 남아요. 교육시키다에서 시키다 빼면 교육하다가 남고요. 그다음에 X 하다에서 시키다를 더하게 되면 X 시키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발전시키다에서 시키를 빼보겠습니다. 시키다는 우리 사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전하다가 되고요. 교육시키다에서 시키를 빼면
교육하다가 남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차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요 발전하다와 교육하다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발전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이 발전하다 이런 식으로 되죠. 무엇이 발전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발전하다. 그런데 교육하다는 누가 그죠? 누가 누구를 그죠? 누구를 교육하다죠.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 누구를 하는 무엇을 하는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타동사라고 하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 자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발전하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고 교육하다는 누구를 교육하다 타동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동사라는 거는 자동사와 달리 사동의 의미가 이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다 속에 사동의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하다에 사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데다가 굳이 여기다 시키다를 더하게 되면 일종의 이중사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얘가 민수예요. 185짜리 민수는 이미 태어날 때 키높이 깔짱이 몸속의 내장으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니까요. 깔창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 깔창을 착용해서 시키를 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선생님 검정색으로 할게요. 너무 뻘개가지고. 자, 발전하다는 사동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하다는 이미 이 속에 사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시키다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발전하다에 시키다를 더하면 발전시키다가 되겠죠? 사동 의미가 없는 발전하다에 시키다를 더하게 되면 사동의 의미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육시키다는 이미 교육하다 속에 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었는데 시키다를 또 더했으니까 일종의 이중사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철수는 열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미 시키다라고 하는 사동의 의미가 포함된 타동사에 시키를 통해서 사동의 의미를 더해서 일종의 이중사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 확장시키다, 분리시키다, 진화시키다 이 세 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시키다를 빼볼게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확장하다, 분리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진화시키다, 진화하다.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판단해 보면 된다. 을일이 필요한지. 베란다를 확장했다. 자, 타동사죠. 그러면 뭘 분리한다고 할까? 방과 방 사이를 분리했다. 그죠? 그다음에 진화하다. 무엇이 진화하다? 무엇을 진화하다? 아니죠. 그러면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타동사는 이미 사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일종의 사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 사동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시키를 더하는 것은 부당하죠, 여러분. 그죠? 이미 사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키를 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데 이 자동사는 사동의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키를 더하는 것은 매우 정당합니다. 키가 작은 친구들이 키높이 깔창, 키가 작은 여자가 하이힐을 신는 건 정당합니다. 따라서 X, X, O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아까 쌤이 이중사동 금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경우에 한번 볼까요? 우리 재우다, 태우다, 세우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거 정당하죠. 그죠? 근데 재우다, 태우다, 세우다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자다, sleep, 타다, burn, 서다, stand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근데 재우다는 자다에서 자이우다, 태우다는 타다에서 타이우다, 서다는
서이우다 해서 세우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일이기 우구추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몇 번 방법입니까? 첫 번째 방법에 의한 거죠. 선생님이 아까 웃기게 하다처럼 1번에다가 2번을 더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했죠. 근데 이 경우에는 1번에다가 1번이 더해진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허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조금 고난도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일이기 우추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도두다, 독구다, 이일이기 우추, 먹이다, 그다음에 안치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도두다 있죠. 여러분 뭘 도둘까요? 뭘 돋굴까요? 볼까요? 여기에 입맛을 돋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고요. 화를 돋구다, 성질을 돋구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입맛은 돋구는 게 아닙니다. 돋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맛, 그다음에 성질, 화 있죠. 감정이죠. 감정, 감정. 이거는 돋우는 게 맞습니다. 돋구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돋구다. 안경 도수를 높게 하다. 도두다의 잘못.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아셨죠? 두 번째는 먹이다, 먹이다인데 먹이다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건 내가 누구를 먹게 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가축 따위를 기르다는 새로운 뜻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앉히다가 sit down 해 이런 뜻이 아니라 문서에 어떤 줄거리를 여백에 따로 적어두는 걸 앉히다라고 하는 특수한 단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피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동 표현은요, 한자로 뭐 이렇게 쓰는 피자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옷의변이고요. 그다음에 둘, 셋 이렇게 쓰는 게 입다 피자입니다. 입다는 피해, 피살, 피해자, 그죠? 피사체, 그러니까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당했다는 뜻이고요. 당하지 않고 하는 걸 능동이죠. 그럼 능동태 있잖아요. 영어에서 피동 표현은 수동태와 유사한 개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스스로 잡은 거니까 능동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목적어를 갖다가 주어로 보내서 도둑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잡았다는 경찰이 잡은 것이고 도둑은 잡힌 거죠. 그리고 잡아줬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잡혔다는 뭐가 들어가면 잡히였다니까 히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잡아줬다는 지가 들어간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이게 1번 방법, 2번 방법이죠. 그러면 이거는 접사기 때문에 파생적 방법이고 이게 통사적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사동과 유사합니다. 저기 피동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파생적 방법. 파생적 피동. 그러면 짧아서 단형 피동. 그죠? 짧은 피동. 피동사가 되는 방법. 그러면 파생이라는 걸 어근에 접사가 붙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일이기가 붙는 거예요. 이일이기 우구추가 아니고 우구추는 빠집니다. 그럼 먹다는 먹히다가 되고요. 통사적 방법. 장형 피동. 통사는 문장이기 때문에 되다, 지다. 여러분 되다, 지다 피동입니다. 그래서 먹어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중 사동이 아니라 이중 피동 금지 한번 볼게요.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강 씨가 쓴 채식주의자가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다. 여러분 읽혀지고를 여러분 나누어 볼까요? 일, 히, 지, 고 이렇게 되죠. 또 무엇이 보여요? 일이 우구추의 희가 보이고요. 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파생적 방법과 통사적 방법을 동시에 쓰고 있죠. 그럼 이거는 비문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잘못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틀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1번과 2번을 동시에 썼기 때문에 이중피동 금지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비 오는 날에 외출을 한다면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겠죠. 둘 다 하면은 미친놈이겠죠. 그래서 이중피동 금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빼볼까요? 1번을 빼면 읽어지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2번을 빼면 읽히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는 피동이 좀 어색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강씨가 쓴 채식 주제를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능동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통사와 통사를 동시에 쓰는 방법. 속에 되어지고 있다. 되다 지다 동시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감정과 관련되는 단어 생각되다, 느껴지다. 이거 좀 어색합니다. 생각한다, 느낀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끝판왕은 이겁니다. 피동과 사동을 배웠어요. 피동은 당함, 사동은 시킴 했어요. 근데 여러분 피동의 접사가 이익이기에 있고요. 사동의 접사는 이익이 우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익이는 계란 노른자처럼 교집합으로 겹치죠. 그러면 이익이가 나오면 헷갈리지 않겠어요? 우구추가 나오면 무조건 사동의 영역입니다만 이익이와 이익이 우구추, 이익이는 겹치니까 이익이는 피동인지 사동인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먹히다, 먹다를 가지고 파생어를 만들면 먹이다와 먹히다가 있는데요. 먹이다는 사동이고요. 먹히다는 피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이가 겹쳤을 때 어떻게 구별하냐? 심지어 여러분 보다의 경우에는 보이다가 있고요. 보이다가 있는데 하나는 사동이고 하나는 피동이에요. 피동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이런 경우 여기다 열백에다 쓰겠습니다. 자, 보이다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내가 너한테 사진을 보여줄게. 저기 큰 빌딩이 보이네. 보인다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보여가 있고 보인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가 들어있어요. 여기 이가 들어있어요. 접사입니다. 뭐가 사동이고 뭐가 피동입니까? 내가 너한테 사진을 보여줄게. 이게 사동이고요. 보인다, 이게 피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진짜 빠른 방법이 있어요. 1초밖에 1초 걸립니다. 1초. 이게 바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니고 목적어 있으면 사동해 준 말입니다. 장점은 엄청 빠릅니다. 진짜 빠릅니다. 개 빠릅니다. 근데 단점이 한 2.7% 정도 선생님 주관적인 통계입니다.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2017학년도 수능 15분 문제 그대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를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문제 요약하면 기억은 사동, 니은은 피동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목사님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요. 목적어 있으면 사동이라 했어요. 목적어 있습니다. 목적어 있습니다. 목적어 있고요. 목적어 있고요. 목적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 피사 우리 사피 찾죠. 피 사피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얘는 사사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지금 사피 찾아야 되니까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다음 수능에서는 절대로 이런 문제가 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쌤이 여러분 눈에 띄게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자, 문제 상황 발생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버스 안에서 어떤 애가 아니고 어떤 아저씨에게 발을 밟혔다. 자, 밟혔다 한번 볼까요? 히었답니다. 자, 히가 들어갔어요. 이리기 우구추 겹쳤죠. 그러면 피동이냐 사동이냐. 자, 아까 1초 구분법으로 보면 목적어 있죠. 그러면 사동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발을 밟힌 게 당했어요, 시킨 거예요?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아닙니다. 피동이 맞습니다. 그럼 목적어 있으면 사동 했는데 목적어 있으니까 사동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1초 구분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앞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석 구분법인데요. 장점은 얘는 무조건 100%입니다. 목사님보다는 느려요. 근데 연습하면 좀 빨라집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어근 찾습니다.
주어 찾습니다. 3단계 1, 2 관계 따집니다. 그러니까 저 어근을 찾아내는 게 접사를 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생략된 주어라도 무조건 찾으면 됩니다. 주어는. 그리고 이 어근하고 주어의 관계를 당했는지 시켰는지에 따라서 사동피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예문을 이걸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 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예문을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뭐였어요? 적어둘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정석구분법입니다. 1단계 접사 빼서 어근 찾는다, 주어 찾는다, 관계 따진다. 이거였습니다. 네모 박스 쳐줄게요. 첫 번째 보세요. 전 빨간 걸 해드릴게요. 자, 누르다입니다. 누르다. 주어는 공책입니다. 그럼 공책이 누르다를 시켰니, 당했니? 가방에 누른 거예요. 공책은 누르다를 당했죠. 그럼 피동. 이해됐습니까? 자, 숨답니다. 기 빼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없죠. 그러면 나는 이게 집어내야 돼요. 그럼 나는 숨다를 시켰니, 당했니? 시켰죠. 동생이 숨도록 내가 시켰죠. 그럼 사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날다죠. 날다. 리 빼면 날다. 그러면 내가 주어. 내가 날다를 시켰어요, 당했어요. 당연히 종이 비행기를 시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쌤이 요 문제에도 그렇습니다. 보다입니다. 보다를 내가 시켰어요, 당했어요. 시켰죠. 그 다음에 보다를 빌딩 입장에서는 당했죠. 피동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무적이 됩니다. 만빵 무적.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피동과 사동 강의가 한 30분 정도 소요됐는데요. 매우 중요한 강의입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적용해 보시고요. 관련 문제도 풀어 보시고요. 관련 문제 필요하시거나 문제가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동 피동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안녕.